감자. 저번에 이온결합까지 배웠는데 오늘 공유결합을 비교해서 하려면 이온결합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갖고 이온결합부터 갈게요. 두 번째 축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축은 이제 주기율표 특징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적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꼼꼼하게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을 건 없을 것 같아. 저번에 또 백업이야. 저번에 또 백업.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의 차이인데 그 차이의 가장 핵심은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그게 가장 큰 차이 같아요. 할게요. 이온 결합부터. 이온 결합은 금속 하나랑 그 다음에 비금속 하나랑 얘네들이 옥텟 규칙 안정화를 위해서 금속이 전자를 버려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버려진 전자를 비금속에 내가 때마침 그 전자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음이온 음의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이온이 음전자가 강해져서 얘가 음이온이 돼갖고 두 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이 아주 상당히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청력이 아니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렇구나. 또 공유결합하고 큰 차이점 뭐냐면 공유결합은 비금속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금속이 들어가면 유일하게 이온 결합이 금속이 있는 거죠. 그게 큰 차이예요. 나중에 할 때. 결합들을 왜 하냐면 우리 다 오뜨규칙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화 되려고. 비활성화 기체처럼 안정화 되고 싶어갖고 이 전자들을 버리고 얻고 그런 과정을 하구나. 근데 전자를 버리고 얻고가 너무 귀찮아. 아니면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다음 테마에 나오는 다음 결합인 공유결합은 뭐냐면 전자를 버리거나 얻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서로 공유해갖고 서로 사용해갖고 공유 스테이션 그냥 서로 공유해갖고 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곧 나올 거예요. 여기 너무 길게 하니까 짧게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온결합의 가장 큰 특징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쵸? 그래서 얘는 그림들을 보면 항상 이거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은요, 금속 쪽은요, 주로 금속 원소는 뭐야? 전자를 잃어야죠. 1조, 그 다음에 2조, 13조 얘네들은 전자를 잃는 게 편하니까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이온들이 강해져서 결론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얘 음이온은요 전자, 마이너스 전자를 얻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음이온이 돼서 비금속 원소 이론이 벌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형성도 지금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하는 거죠. 플로린은 몇 쪽이야? 플로린 몇 쪽이야? 플로린은 몇 쪽이야? 플로린 몇 쪽? 17쪽? 그쵸? 플로린은 몇 번이야? 몇 번? 플로린 몇 번이더라? 그것도 조금 외워놔야 되는데 플로린 몇 번이야? 이게 진짜 그 주기표의 고수들은 탁 몇 번이야 하면 탁 나오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 좀 힘들고 어차피 시험장에 1번부터 20번까지 쓸 거니까 거기서 이제 끌어당기면 될 것 같아요. 플로린이 이제 9번이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9번이니까 이제 전자가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음전화가 9개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이제 첫 번째 껍질에다 이제 첫 번째 껍질에 배열했으니까 총 몇 개 남았다? 7개 남았잖아. 근데 요 하나만 들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가 적으니까 전자를 요 하나 얻는다는 게 기호로 조금 표기가 돼 있죠. 그렇죠? 나트륨은 몇 쪽이야? 알칼리 금속으로서 1쪽에 있는 애들이죠. 그렇죠? 1쪽에 있으니까 바깥 껍질 요 하나가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전자를 내보내버린 거죠. 누구 보고 가지라고? 비금속애들 가지라고. 그런 게 이제 도형으로 나오는데 그냥 좀 기본적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볼까? 우리 칼슘이요. 여기 보면 칼슘은 몇 쪽에 있는 애야? 칼슘은 몇 쪽이야? 칼슘 몇 쪽이었더라? 1쪽이야? 2쪽이야? 2쪽이죠. 2쪽. 2종 없었잖아. 2종. 주기율표가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얘는 2족이야. 2족. 그러니까 이게 몇 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좋은 거야? 2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염소는요. 염소는요. 이건 몇 쪽이야? 염소는? 할로젠 원소의 가장 대표 주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77쪽이 될 거 아니야. 원자과 전지수가 7개. 그래서 얘는 하나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가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결합을 할 때는 이게 동률로 결합이 돼야 돼. 동률로. 그러니까 얘는 2개나 있고 하나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2개 있고 뭐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 이런 느낌이 괜찮거든. 그러면 얘가 결합하면 얘도 결합을 해줘야 돼서 마이너스가 몇 개 필요한 거야? 하나 더 필요한 거야. 하나 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2개를 통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얘는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얘가 하나 더 필요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CL 뒤에 투자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CL이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몇 대 몇 결합이래? 1대2 결합이라는 거죠. 1대2 결합. 그렇지? 그 다음에 NA는 몇 쪽이다? 알칼리 금속 1쪽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 놓으면 얘는 플러스 1가겠네. CA는 17쪽이니까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그럼 얘는 하나하나가 그냥 만나면은 결합이 되니까 이런 거는 1대1 결합이 되는 거죠. 1대1 결합. 맞죠? 얘도 뭐 그 얘기 다시 나오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심하게 가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든 세인데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됐죠? 이제 공유결합으로 가자. 공유결합으로 뒤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 외울 것들. 지금 이제 이온결합이 뭔지 공유결합이 뭔지 그 부분만 조금 얘기할 거야. 지금까지 좀 중요했던 건 뭐야? 이온결합에서는 다시 보면 이온결합은 우리 금속 애들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애들이 결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생기게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금속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얻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속 애들은 양이온이 돼서 얘는 음이온이 돼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단단한 형태의 지금 결합이 형성되는 거고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얘네들은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뭐로? 뿌마 저번에도 이제 그림 그려졌어요. 뿌마가 결정 구조로 해서 결정이라는 거 외워야 돼. 얘는 분자로는 거기다가 항상에다가 뭐 좀 써놓죠. 이온 결합은 분자로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해요. 분자 X. 그 결정으로 존재. 결정 존재. 요게 공유 결합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분자로는 이게 결합이 안 되고 분자는 존재할 수 없고 결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정으로 그걸 결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뿌마 이렇게 뿌마 이런 식으로 결정으로 존재. 이런 형태를 결정이라고 불러. 이름이 그냥.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 이온들이 지나갈 틈이 없어서 우리 대부분 이쪽 이온 결합은 고체로 많이 이제 상호에 존재하는데 전기가 안 통해. 빼곡하게 있어서. 근데 이제 물에 녹이거나 그러면 이제 전자가 통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1대1이다, 1대2다 그 정도만 좀 컨트롤할 줄 알면 되는데 그거는 전자기술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부족한 애들한테 2배나 3배까지는 안 나올 텐데 부족한 애들한테 2배 걸어주면 돼. 그러니까 2개씩 동류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만나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거는 주기율표 가지고 분명히 처리할 수 있고요. 1가 1가니까 얘는 1대1로 결합하는 거고 얘는 2가 1가니까 얘가 하나가 더 부족하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를 결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 하나당 2개가 달라붙어야지만 뿌마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1대2 결합입니다. 이렇게 칼슘 하나랑 염화소, 염소 2개가 붙은 겁니다. 그 정도는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갈게요. 공유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금속이 이제 등장하면 안 돼. 금속이 등장하면 안 돼. 얘는 비금속끼리만 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금속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면 안 돼.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만 결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금속의 트레이드마크로 전자를 잃어버린다, 전자를 얻는다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와.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잃을 생각이나 전자를 얻을 생각이나 전혀 없어. 너무 힘들어서 야 그냥 우리 너 착하지, 나도 착하지. 너 착한 비금속, 나 착한 비금속 하면 우리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힘들게 잃어버리려 얻지 말고 그냥 서로 같이 쓰면 안 돼. 너 전자 내가 쓰고 내 전자도 네가 써. 그래서 서로 공유적으로 그냥 전자를 이렇게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무리하게 얻거나 전자를 무리하게 힘들게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쓰는 전자를 내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도식화해서 한번 보면 수소원자는 얘는 수소원자는 몇 번이지? 1번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있겠죠? 한 개가 있겠죠. 그러면 또 수소원자 똑같은 거니까 한 개가 있겠죠. 근데 수소원자는 유일하게 몇 개가 돼야지만 안정화되는 거죠?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입장은 솔직히 하나를 얻어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두 개가 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야, 너 나랑 같이 쓰자. 너 그냥 너 얘 입장에서 얘 A라 할게, 얘 B라 할게. 야, B야, 이거 우리 같이 쓰면 너 꼭 같이 쓰면 돼? 같이 쓰면 안 돼? 같이 써 만들어 써. 야, 그 대신에 나도 옥텟 만들어야 되니까 너 거 쓸게. 써. 그래갖고 이렇게 좀 요거는 A 거고, 요거는 B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한다고. 이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결합 얘가 이제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한 쌍이 돼서 이걸 뭐라 하냐면 공유 결합쌍 이래요. 공유 결합쌍. 그럼 얘는 몇 쌍이야? 한 쌍이 지금 결합이 된 거죠. 한 쌍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얘를 기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슬러시예요. 슬러시예요. 슬러시. 근데 공유 결합이 이렇게 요거 한 쌍,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 또 한 쌍, 두 개짜리도 공유 결합 할 수 있거든. 두 개짜리. 그럴 때는 얘는 짝대기 두 개를 해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해요. 밑에 그림 나올 거야. 아, 그렇구나. 얘는 전자를 막 잃고 그런 게 아니고 얘는 하는 거구나. 됐지? 그럼 염소음자 17종 있죠. 전자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 전자를 하나 쓰는 거야. 얘도 전자를 하나 쓰는 거야. 그러면 결합쌍이 몇 개만 나오는데 하나만 나오면 되죠. 얘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조금 예쁘게 표현, 요렇게. 요걸로 하여튼 한 사람도 있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보면 이제 총 3개.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 한 쌍. 얘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 이거를 그냥 당일 결합이라고 해요. 한 쌍. 그러면 산소요. 산소는 몇 번이야? 산소는? 번호가 어려우면 산소는 몇 쪽이야? 산소. 산소. 앞에서 또 외우고 있나? 주변에 끝까지 외워봐봐. 산소 몇 쪽이야? 몇 쪽이 있어? 회원이를 외운 것 같은데? 산소 몇 쪽이 있어? 16쪽이 있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6개죠. 근데 몇 개 필요해? 얘는? 2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한 쌍으로는 하나밖에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두 쌍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두 쌍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공유 견자쌍 얘는 몇 쌍? 두 쌍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럼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이 두 쌍이 묶였구나. 됐죠? 그렇구나. 그러면 제일 조금 많은 게 뭐냐면 제일 많은 게 플루온이는 한 쌍이 필요하다. 17쪽이 하나씩만 필요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염소하고 염소도 하나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좀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플루온이라고 염소는요 몇 종 원소들이야? 17종 원소들이죠. 그러면 할로젠 원소들은 대부분 뭐 이걸 기호를 어떻게 F2 얘는 Cl2 이렇게 쓰거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해요. 분자 형태. 그러니까 우리 공유결합에서는요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는 게 특징이고 그 특징이 제일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게 17종 할로젠 원소가 많이 결합이 돼 있어. 많이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결합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탄소예요. 탄소는 몇 쪽? 탄소는 14쪽이죠. 4쪽 원소죠. 탄소는 4쪽이니까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 4개가 더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요 그림에서는 탄소에서만 여기 4개를 결합할까 그랬는데 수소까지도 하나 묶였으니까 지금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를 갖고 3개를 획득한 거고 그다음 수소랑 하나 묶여 하나 더 획득한 거지. 대체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한 거죠. 어쨌든 4개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거는 가장 많이 결합된 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대. 그래서 얘는 삼중결합, 그러니까 요거 삼중결합. 얘는 이제 기호로 나타나면 이게 되겠지. 이렇게. 요거 가지고 얘는 이중결합, 삼중결합, 단위결합 이렇게 공유결합상 가지고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결합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깔끔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공유결합이고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비금속 애들끼리만 일어나고 전부 다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비금속이고 가장 틀린 만큼 수소 정말로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L도 정말로 잘 나올 거고 O도 잘 나올 거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한 것들을 조금 암기시킨 다음에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야. 보면 공유결합은요.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고요. 공유 전자쌍은요. 두 원자 사이에 서로 공유되어 있는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 그래서 한 쌍을 단위결합, 그 다음에 두 쌍을 이중결합, 그 다음에 세 쌍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삼중결합. 그렇죠? 그러면 공유결합 현상.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공유하려고 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싹 붙여갖고 얘가 공유의 결합이 형성되는데 대부분 각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결합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분자 구조라고 조금 써주세요. 분자 구조.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입맛에 맞게 공유결합 이런 부족한 것들을 그냥 서로 공유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큰 틀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부 분석이 들어가.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이온결합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공유결합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외우신 거죠. 그거에 대한 결론이 지금부터 시험 문제야. 할게요. 이온결합은 비금속끼리야 금속하고 비금속이야. 금속하고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제일 좀 중요한 거는 뭐야? 결정구조라는 거. 결정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시험에 100% 언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100% 출제가 있네. 이온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은요 수많은 양이온과 그러니까 수많은 얘도 밑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애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단독으로 있진 않아. 무조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결정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온결합의 가장 큰 특징은 결정구조라는 게 그냥 조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중성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게. 그러면 우리 이온결합은 결합도가 좀 센 편이야? 안 센 편이야? 센 편이야. 인력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합이 세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높다고 써볼게요. 얘네들은 정적이적 인력이 세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렇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은요. 얘네들이 전부 다 물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그 이온들이 조금 이렇게 보통 전기를 많이 걸어서 그런 표현도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물에 잘 녹아요. 이것도 조금 잘 암기해놔야 돼. 공유결합은 비교하면서 자꾸 외워야 되는데 공유결합은 잘 안 녹아. 근데 이온결합은 물에 잘 녹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그러니까 100을 3개 치고 시험 100%예요. 여기는 이게 제일 핵심이야. 시험 100% 전기 전도성인데 얘는 거기다 결론을 쓰고 갈게. 고체 상온에서 대부분 이온이라는 고체거든요. 얘는 전기가 안 통해요. 고체는요. 이유는 뭐냐면 전기를 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이온들이 전기를 실어 나르거든. 근데 고체 상태는 결정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는 못해. 그냥 이대로 굳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없고요. 대신 이제 액체나 이제 수용액으로 가면 얘가 녹으면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주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고 너무나 쉬운 거 이렇게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이온결합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고체일 때는 절대로 전기가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이 녹으면은 걔는 이온들이 틈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서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온들이 전기를 실어서 각극에 필요한 곳에 다 조금 전달해 주니까 액체하고 수용액은 전기가 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얘가 자유로운 얘도 그대로 써 있죠. 강하게 결합돼서 틈도 없고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워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 우리 수용액 상태랑 액체 상태에서는 비교적 이온들이 다 전기를 실어나는 거야.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게 가장 조금 큰 특징이에요.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외워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결정의 변형. 뭐냐면 얘네들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이건 외워놔야 돼. NaCl이 가장 대표 주자예요. Na 1조, Cl 17조. 그래서 몇 대 몇 결합? 1대1 결합이고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예제니까 외워놔야 되는데 소금은 다들 만져봤을 거야. 그렇죠? 소금은요 이렇게 손에 얹어놓고 이렇게 비비면 딱딱하게 굳어있어? 아니면은 조금 부스러져? 조금 부스러져.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부 충격이라고 표현하거든. 외부 충격.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은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빵 때리면 얘네들은 완전히 함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얘네들이 일부 얘가 부서져 버려. 이게 이온들의 이제 결정 구조가 일부 부서져 버려서 우리가 했던 인력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렇게 바꿨었는데 이게 빵 치면은 얘가 이온들은 지금 정상적인 뿜마 해갖고 서로 인력들이 조금 얘가 부서져갖고 얘가 재배치돼갖고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해. 이런 식으로 같은 이게 원래는 뿌 다음에 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구조여야 되거든. 여기도 막 왜냐면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탄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간에 다른 부위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갖고 그냥 탄탄한데 마음처럼 두들겼으니까 뭐 훼손이 된 거야. 훼손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튕겨서 나가거나 해서 막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막 생겨.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인력이 아니고 뭐가 일도 작용해? 서로 밀어내느니 청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마이도 외워놔야 돼. 절대 강조는 아니지만 여기 써있죠. 이온 결합 물질은 단단한 편은 분명히 맞아요. 단단한 편은 맞는데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면 이온의 형태가 변형이 돼서 뭐가 생긴다? 청력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 하나 써볼까요? 청력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반발. 같은 전할 때 이온들의 반발을 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부서진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력 때문에 얘는 쉽게 부서진다.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의 물질들 6가지를 외워놔야 돼요. 이온 결합의 물질들 6개를 꼭 외워놔야 돼. 꼭 외워놔야 돼. 그리고 참고로 옆에서 써보세요. 설탕, 공유 결합 물질. 설탕이 엄청 잘 나와요. 소금하고 비교되는 설탕이 엄청 잘 나오는데 설탕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저희가 완벽히 외워놔야 돼요. 반면에 NaCl, 소금은 뭐라고요? 이온 결합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특징이 이건 못 외웠어. 6개를 외우는 게 좋거든. 못 외웠어. 못 찾으면 돼? 금속 찾으면 돼. 문제에서 조금 줄 때도 많아. 그러니까 다음 주 이온 결합의 당들을 고르시고 다음 주 공유 결합의 당을 고르시고 그러면 밖에 못 찾으면 된다고 금속. 공유 결합에는 금속이 없잖아. 그럼 염화나트륨 중에서 누가 금속이야? 나트륨.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지. 그다음에 염화칼슘 중에서 누가 금속이야? 칼슘. 이쪽에 있는 얘는 금속 원소잖아. 그다음에 멍게슘, 마그네슘. 얘는 멀슘, 칼슘, 얘 멀투륨, 나트륨, 얘 멀투륨, 나트륨. 이걸로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외우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도저히 못 외웠으면 이름에 금속이 들어가면 이온 결합이구나. 그렇죠? 조금 좀 잘 나오는 게 이 제상제도 진짜 잘 나와요.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제상제. 그다음에 비누도 은근 잘 나오고 베이킹 파우더의 주원료로 쓰이는 이것도 잘 나오는데 조금 요거는 좀 6개는 조금 시간 내서 나중에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공유결합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H하고 H는 수소하고 수소는 단위결합이야, 이중결합이야, 삼중결합이야? 수소는요? 수소끼리는 단위결합이야, 이중결합이야, 삼중결합이야? 아까 했잖아.
일단 다쭉 외우시면 드릴게요. 단위 결합이죠. 왜? 하나씩 갖고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의 전자쌍만 가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데 이걸 H2라고 하거든. 그래서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공결합은요.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 형태로 결정이 아니고 연속적인 결정 형태가 아니고 분자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분자들이 있을 거야. 얘도 이제 분자로 얘도 분자로 이렇게 결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끼리는 강해. 그러니까 요 안에 얘 안에 들어있는 원자끼리는 되게 강해. 인력이. 그런데 크게 볼 때 분자로 존재한다며. 근데 서로 간의 분자끼리는 별로 안 친해. 그러니까 약해. 비교적 약해. 얘는.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 얘네들은 분자 구조로 이렇게 2개나 3개가 묶여갖고 이제 결합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드는 애들끼리는 강해. 강한 편이야. 근데 얘가 생긴 게 분자로 이렇게 얘가 결합이 되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끼리는 약해. 그 말을 뉘앙스로 외워야 돼. 그러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요. 아까 이온결에서는 되게 높았지만 얘는 요 말이 나오죠. 분자끼리의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얘는 대부분 일단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우리 이온결합은 대부분 고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액체나 기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교를 실수할 줄 알아야 돼. 이온결합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정점적 인력이 상당히 높아서 걔네들 띄워놓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고 공유결합은 분자끼리의 상대적인 힘이 약해서 얘는 금방 뛸 수 있으니까 낮다고. 높다 낮다 지금 차이점 나왔어.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온결합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데 공유결합은요 물에 대부분 잘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90% 생각하면 돼. 대부분 녹진 않아.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얘기니까 녹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녹는 애는 외워보셔야 돼.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 4개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공유결합 중에서 물에 잘 녹는 거. 안 녹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우리 설탕은 설탕물 만들어 먹잖아. 그러니까 요 4개는 외워야 돼. 이게 과학이요. 특히 과학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뭐 정식 과학 선생님이 아니고 수학을 워낙 했던데 과학을 어떻게 애들 맨날 가르쳐달라 뭐 해라 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데 특히 과학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수학도 뭐 느끼긴 하지만 일단 이게 좀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 그렇죠? 근데 암기라는 단어를 쓰면 아이들은 듣고 싫어한다. 왜냐면 귀찮아서. 자동으로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의 대부분 다 의견이고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 다 그랬고 기본적인 암기는 다 필요해요. 모두 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암기가 제일 심한 게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시험 가지고 족치잖아. 그때는 투정도 안 하고 맨날 100개 200개 숙제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기가 있어야지 기본적인 이해도가 생긴다고. 암기도 하나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가 안 생겨.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물 때는 과학 조금 암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어쨌든 뭐 수학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암기도 필요한데 이해도 필요하고 몰라. 야, 좀 외워봐봐. 보면 설탕, 포도당, 염화수, 암모니아는 얘가 의외로 물에 좀 잘 녹는다는 거. 됐죠? 정제능성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할게요. 전기 정도성은요. 얘는 없어요. 얘는 거의 얘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얘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만 있는 거야? 이온 결합에서 액체나 수용의 액들만 있는 거고 공유 결합은 없어야 돼. 뭐라 생각해볼게. 전자가 원자 사이 결합에 의해서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이 강하게 결합돼서 전자가 이동하지 않다. 이로 인해 곡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없다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다는 거. 흑연, 연필은 통해요. 그래핀이라고 조금 그냥 뭐 그래핀하는데 이 2개는 예외는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절대 없다 이러면 틀린 거. 그러니까 예외가 아주 조금 있어. 그러니까 99.9%는 없는데 0.01%에 약간 예외가 있다고. 예외는 외워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 공유결합 형성하는 것 중에서 흑연하고 그래핀은 그래도 정기전성이 있다는 거. 근데 없는 게 더 주가 되는 건 이게 뭐 딱 잘라갖고 얘가 없으면 좋을 텐데 얘가 뭐 발생한 건 어떻게 해? 그렇지?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에 가장 또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 또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으셔야 돼. 설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설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소, 옛날에 이거 뷰탄가스라고 부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부탄이 일본말이래요, 의외로. 그래서 그냥 영어 이름 부탄이 따왔고요. 소독약, 에탄올, 그다음에 메테인, 염소, 요 6개는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그렇죠? 이따 외울 시간 충분히 드릴 거야. 외울 시간. 지금 이제 봤다 그래서 외우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조금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쌤이 조금 도와줄 거는 뭐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외울 때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요 공부할 시간 조금 주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 이거는 보면 이온결합부터 이온결합 이런 금속 비금속의 결합에서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게 많이 존재할 거고 결정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간에 누군가를 잃고 얻어갖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만족을 해서 옥대규식을 만족하는구나. 그럴 때 1대1이냐 1대2냐 2대1이냐 이것도 자기가 모르면 써야 돼. 주기율표 써놓고 그 조개 관계성을 가지고 원자과 전자수 조개 관계랑 일치하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공유결합의 정의가 나오네. 이런 비금속끼리 이렇게 결합을 할 거고 누가 잃고 얻는 것보다 서로 그냥 같이 사용하자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비금속 애들만 전문적으로 나오면 얘는 다 공유결합을 하시면 되고 염소 언제 17종 할로젠 원소죠. 그래서 분자 형태로 존재를 많이 한다는 거. 분자 형태로 얘는 H2 이렇게 분자 형태로 공유를 해서 진행이 되고 공유결합상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공유 전자쌍을 형성을 시킨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전기전자수인데 그 외의 것도 알아가야 된다는 거. 이온결합은 결정이 중요하면서 옥대기술 만족하는 정적 중성을 이루는 게 가장 목표가 될 거고 얘는 상대적인 인력이 세갖고 녹는 끈점은 높은 편이고 물에 좀 잘 녹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얘는 고체에서는 절대로 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에서는 얘가 전기가 좀 잘 통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절대 단단하지는 않고 외부의 큰 충격에 의해서는 결정 구조가 조금 변형이 돼서 그때는 부스러지게 되는 거고 LaCl 소금이 염화나트륨이 가장 압도적이긴 한데 제산제 아니면 비누 이 6개는 조금 외우기 바라고 비교할 때 설탕은 제일 많이 나오는 공유결합이니까 설탕은 단독으로 공유결합을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특징은요 분자 형태, 이온결합의 특징은 결정 형태. 지금 계속 외우라고 백업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녹는 점, 끓는 점은 낮다, 높다? 낮다. 그쵸?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이용해서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그런데 녹는 애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던 얘기고 전기 전도성은 거의 없어. 얘는 고체나 상태에 따라서는 없어. 그런데 이상한 새끼들 연필이나 그래핀 얘네들은 조금 일부 있다는 거. 그리고 총 6가지 얘도 꼭 외워놔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금속이라는 단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6개 외워놓으시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외울 것들만 써놨으니까 한번 쌤이서 한 10분 정도는 조금 외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는 암기가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쌤이 이제 프린트도 배포할 건데 자기 암기 시간이 틀리니까 나 완벽히 외웠다고 바로 못 풀이도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한쪽 풀고 차차 해서 이쪽을 조금 문제풀이로서 좀 할 거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일단 진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학교 풀이도 계속 저번처럼 암기시키고 문제풀이 후반에 계속 조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주는 다 외운 것 같아? 뭐 조금 외우면 되겠다. 다 외우면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먼저 외워야 돼. 문제풀이는 내가 뭘 외웠고 뭘 못 외웠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 먼저 외울 것 같고 우리 예쁘친구도 외우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도 개념 다시 한번 실어줬거든요. 한번 읽어보는 거 추천이야.